안녕하세요. 이토록 벅차오르는 리뷰어의 피리피리입니다. 오늘 리뷰할 작품은 디즈니의 엔칸토입니다. 이제 앞서 말했던 대로 제가 엔칸토가 여성 서사이고 이제 모계 사회인 걸 보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이게 물론 제작진이 의도했다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100% 제 썰이에요. 음모론 가까운 썰인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엔칸토, 그러니까 마드리갈 가족이 일종의 컬트라는 거죠. 뭔 개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엔칸토 제작진이 당연히 의도한 거 아니고요. 그리고 작품을 폄하하려는 의도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건 오히려 칭찬이에요. 이게 전부 엔칸토가 굉장히 전통적인 북의 서사를 그대로 여성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라벨의 서사가 북의 서사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힘을 받는 후계자 계승을 그대로 떠올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람들이 숭배해온 가부장제라는 컬트의 계승자가 장자, 그러니까 장남이죠. 근데 그 장남이 주인공이 돼서 유산을 물려받는 그 이야기, 전통적인 그 서사가 미라벨과 하부엘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초능력까지 더해졌다. 그럼 완전히 이제 사이비 컬트 집단 같은 거죠. 애초에 기적으로 엔칸토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 기적을 누가 일으켰다? 하부엘라가 일으켰다. 하부엘라가 내전 때문에 도망가는 난민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무리를 이끄는 교주가 자신들을 믿는 신도. 너무 익숙한 그림이잖아요. 마드리갈이 마을에서 존경을 받는 위치인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엔칸토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자신들을 도와줘. 그러니까 교회가 따로 있기는 한데 교회가 신성시 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을의 중심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랜드포스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엔칸토의 배경이 포르투갈이고 엔칸토가 세워진 시가 포르투갈 내전이라고 하면 아직 엔칸토가 다른 세계랑 격리된 지 세대가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고, 하부엘라가 어떻게 기적을 이뤘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이 줬다라고 하는 게 서사적으로도 그럴싸해 보이고, 본래 사이비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자신들의 능력을 어디서 받았냐, 하나님이 선지해 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봐도 교회가 있는 것 자체가 교회가 있는데 왜 컬트냐라고 할 그럴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드리갈이 엔칸토 내부의 종교, 그러니까 사이비라고 봤을 때, 그래서 이제 페퍼의 아이들 돌로레스의 초능력이 같이 있는 이유가,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진짜 그래가지고 돌로레스의 초능력이랑 카밀로의 초능력을 보면서 이거 사이비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게, 본래 사이비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게 도청, 그러니까 남의 목소리를 듣는 능력이랑 사람들에게 자신이 빨리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 접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밀로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거, 웃음을 준다는 거 자체가 친근감을 주고 유대를 쌓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돌로레스는 그 유대감을 쌓는 사람 사이에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마을의 사정을 모두 듣고 그걸 하부엘라에게 전해주고, 이거 자체가 너무 그럴듯하게 사이비에 어울리는 능력인 거예요. 돌로레스가 미라벨과 미라벨의 아빠 이야기를 들을 때 돌로레스가 나 다 들었는데 하고 돌아설 때 돌로레스 뒤에 있는 게 딱 하부엘라의 방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귀가 있다. 이거는 사이비 교단의 기본이에요. 컬트의 기본이에요. 뭐 여러분께서 컬트 다큐멘터리를 보셨으면 아실 텐데, 이제 컬트 공동체에는 언제나 이제 도청 장치가 있고, 그거를 다 교주가 듣고 컬트 공동체 옆에, 그러니까 자기가 컬트로 끌어들이고 싶은 사람이나 아니면 컬트에 막 들어온 사람 곁에는 언제나 되게 친밀하고, 나와 어쩐지 이상하게 나를 잘 알고 나와 비슷한 사정을 가진 사람을 옆에도 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돌로레스와 카밀로인 거죠. 그래서 저는 돌로레스가 왜 그 능력이어야 했나, 이게 바로 돌로레스 그걸 듣고
교주한테 우리 교단, 그러니까 마드리갈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그걸 바로 교주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 마드리갈 가문의 완벽한 엔칸토 지배를 위한 거라는 거죠. 실제로 하부엘라가 돌로레스한테 마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 이사벨라와 결혼할 마리아노가 언제 도착할지 물어보고, 시간이 어떻게 될지 물어보고, 이런 거 전부 자체가 돌로레스는 하부엘라랑 가족? 그 마을에 늘 기울이고 있으니까 너무나 손쉽게 마을을 통제하고 이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능력이 잘 들을 수 있어서 들었다 이게 아니라 하부엘라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듣고 네가 들은 것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나한테 이야기해줘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리고 돌로레스가 하부엘라 통제 아래에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돌로레스는 그래서 결혼을 시킬 대상이 아니죠. 단순히 브루노가 돌로레스가 사랑하는 사람은 돌로레스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돌로레스 능력은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니까. 왜냐면 이 마드리갈 교단이 엔칸토를 통치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장치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사벨라랑 루이사 같은 경우에는 너네들 왜 더 완벽하지 않냐, 왜 더 세지 않냐 라고 하지만 돌로레스랑 카밀로한테는 왜 더 완벽하지 않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장치를 너무나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친밀감을 갖게 하고 호감을 사고, 그러면서 뒤로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걔는 그런 사이비적인 그거에 완벽하게 부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완벽하게 활동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하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사벨라의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게 왜 중요한 결혼이냐 이거예요. 그냥 뭐 자손을 보고 싶은 할머니?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포르투갈 문화에서 결혼해서 애 낳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중요한데 마리아노의 어머니를 한번 보자고요. 아마 처음에 엔칸토가 만들어졌을 때 하부엘라의 입지가 이만큼 강하진 않았을 거예요. 마법의 집이 있고 땅이 만들어지고, 근데 뭐 그래서 그거 말고 하부엘라 힘이 없잖아요. 교회가 살아남았고 뭐 이 교회에서 힘을 받아서 뭐 집을 세웠나 보다, 땅을 세웠나 보다, 여기까지는 했겠지. 근데 애들이 자라면서 카시타로부터 능력을 물려받았어요. 새 쌍둥이인데 하나는 기후를 다뤄, 하나는 모든 병을 치료해, 그리고 하나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종교에서 나오는 구세주 역할인 거죠. 저 남편을 잃은 여자가 단순히 이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니고 자신의 자손들로 하여금 하늘과 같은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게 했다. 남편이 죽은 것까지 너무 적절해요. 이게 남편이 있었으면은 이게 사람들이 다 가부장제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남편을 뭐 경계했거나 뭐 그랬겠지. 근데 그냥 남편을 잃은 여자니까 경계까지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 숭배를 위한 모든 조건이 완성된 거예요. 심지어 이거 완전 그 성모 마리아 서사까지 합쳐져가지고 완벽한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 하부엘라는 자식을 퍼뜨리는 거를 정말 중요시 여겼을 거예요. 왜냐면은 자식들이 자신의 기적을 이어나가는 존재들이자 힘의 근본인 거잖아요. 자식들이 기적을 행하니까. 보통 가부정제 서사에서 자식들은 어머니의 힘이 되지 않아요. 뭐 아들을 낳으면 어머니가 좀 더 인정받는다 하지만 힘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엔칸토는 돼요. 물리적으로든 상징적으로든 자식들은 어머니의 영광을 퍼뜨리는 존재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게 모계 컬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페퍼 능력은 약간 불안정하고, 브루노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너무 정확하니까 브루노 말에 의미를 두게 되면서 불길해하죠. 그래서 좀 더 힘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했어요. 치료하는 훌리에따의 힘도 있긴 한데 훌리에따는 그 치료만 하고 그걸 어떻게 하려는 그런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자들이 중요한 거죠. 사람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힘. 여기에서 마리아노의 어머니 태도가 다시 나오는 거죠. 아들이 무시당했다고 나가는데 하부엘라가 되게 잡으러 가요. 근데 굳이 그래야 돼요? 왜냐면 그 마을에 이사벨라 또래 남자가 마리아노밖에 없었겠어요? 이사벨라는 꽃이 피우는 완벽한 여성인데 왜 걔한테 집착을 하겠어요? 마리아노의 어머니가 하부엘라랑 되게 비슷한 또래로 보이잖아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하부엘라가 기적을 받기 전부터 아마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하부엘라가 기적을 받았을 때부터 알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난민의 일원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부엘라가 자기 자손이, 그러니까 페퍼랑
훌리에타랑 브루노가 능력 얻기 전까지는 힘이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남편을 잃은 불쌍한 여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자신이 생기니까 힘이 생겼네? 좀 이상하네? 라고 약간 불신하는 그룹의 일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단으로서는 이런 사람을 포섭해가지고 반란의 씨앗을 잡아둬야 하겠죠? 그러니까 마리아노는 여기서 결혼으로서 이렇게 세력을 넓히는 수단이자 인질인 거죠. 이사벨라 정도면 괜찮죠. 왜냐면 자기 아들이랑 결혼해도 뭐 죽이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하부엘라도 반대파의 아들과 이사벨라를 이어주려고 한 건데, 마드리갈의 힘이 낮아진 거를 이제 보게 되고 약해진 걸 보게 돼서, 그래서 당장 밖으로 나가버리고, 그래서 하부엘라는 이 반대파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마음에 쫓아가려고 하는 거고, 모두들 이야기하지 않는 브루노의 이야기도 사이비 종교 해설로 보면 각이 딱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사이비 컬트 해석에 집착하게 되는 건데, 돌로레스는 이게 브루노가 떠난 게 지방과 마을을 위한 미래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들 꺼렸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왜냐면 하부엘라는 브루노를 신뢰했어요. 기적의 촛불, 힘의 근간이 흔들리니까 브루노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브루노가 본 미래에서 나중의 후계자가 나오는 거죠. 저는 브루노의 미래가 다각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정된 미래예요. 미라벨이 깨진 집과 멀쩡한 집 양쪽에 등장했던 거는, 그거는 미라벨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미라벨이 마드리갈, 카리스타 이 종교를 이을 후임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부장제 서사에서 자주 나오는 건데, 본래 후계자는 살부를 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잇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죽여야 한다는 거죠. 상징적으로, 뭐 물리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죠. 뭐 햄릿 같은 경우에서도 그러고, 여러분이 지금 딱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전통적인 이야기를 보면은 결국에 아들은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야지 자기가 가부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가부장은 한 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상징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아버지를 죽여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서사적인 장치예요. 살부가. 그래서 미라벨이 1차적으로는 촛불을 꺼트리는 존재인 거예요. 하부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부장이 아니라 가모장이죠. 그 권력을 죽여버리고 다시 그 권력을 자기가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을 밝히는 거죠. 그거를 브루노는 다는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은연중에 이해를 한 거죠. 이 미라벨이 이거를 꺼뜨리고 다시 살릴 존재다. 그러니까 미라벨을 보호하기 위해 그 예언을 가지고 숨은 거죠. 본래 성경에서도 구교, 그러니까 유대교를 끝내는 새로운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가 본인이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선지자 요셉이 먼저 깨닫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죽고, 선지자 브루노와 구원자, 새로운 구세주 미라벨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브루노가 미래를 보는 거고, 이런 해석으로 갔을 때 미라벨의 능력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이게 뭘까 추측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거예요. 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면 미라벨은 차기 교주니까. 교주 같는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교주 곁에 있으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만 사람들이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주를 위한 능력이 이미 교주 주변에 안배가 되어 있잖아요. 루이사와 이사벨라가 혼란스러워할 때 미라벨이 이끌어주잖아요. 이사벨라가 그 전까지 폭발한 적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감정적으로 폭발했죠.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가시가 뾰족한 선인장을 키워낸 적이 없어요. 오로지 미라벨이 자극했을 때 이사벨라는 자기 진짜 힘,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뭘 원하는지를 깨달아요. 노래에서도 미라벨이 이끄는 방향으로 그 힘을 발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미라벨의 능력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라벨은 자기 주변에서 그 가족들의 능력들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깨워줄 수 있어요. 하부엘라 본인이 능력이 없어도 자신의 자손들로 하여금 힘을 일으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라벨이 곧바로 후계자로 지목받지 못한 것도 그 맥락에서 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미라벨이 살부 의식, 그러니까 권력을 이양받는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고, 두 번째로는 광야를 헤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광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무슨 종교건 그 종교의 지도자는 시험을 받는 기간을 거쳐요. 불교에서도 부처는 마라를 만나고 예수도 광야를 헤매고, 그런 식으로 미라벨에게는 자신이 나이를 먹는 동안 주변에서 너는 능력이 없다라고 취급받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그 시간이
시련인 거죠. 그걸 거치고 이제 살부 의식을 하게 된 순간 이제 미라벨은 새로운 구세주, 새로운 교주로서 인정을 받는 거고요. 미라벨이 뭐 집과 소통하는 게 능력이다. 뭐 다른 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 서사를 물론 제 썰 자체가 정론이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은 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미라벨의 능력은 엔칸토를 지배하는 마드리갈이라는 가문의 권력의 계승이기 때문에 미라벨의 서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미라벨의 능력은 마드리갈 가문의 능력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여성 서사에서 결혼이 아니고 남성 서사랑 똑같은 방식으로 전해지는 권력, 그 물려받은 권력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엔칸토가 처음이고 그래서 저는 엔칸토가 진짜 드문 여성 서사라고 봐요. 전통적인 그 계승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갔다는 점에서. 물론 이제 엔칸토 관련해가지고 캐릭터적으로 하나하나 해석을 할 수 있을 거고 더 할 이야기가 많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마 각자 느끼신 바도 다를 거고 근데 저는 일단 이 목의 계승 이거가 너무 흥미로웠고 이게 컬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너무 재밌고 딱 들어맞아서 저는 이게 흥미로웠고 저의 입장에서 이게 벅차 올랐기 때문에 제가 할 만한 리뷰라고 생각해서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는 1인 진행이라서 어색한 점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재밌게 들어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도 댓글로 많이 부탁드려요. 아무래도 공동 진행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느끼셨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뭐 언제나처럼 풀버전은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에 있으니까 그쪽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